시청자님께서 페미니즘과 저출산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부작용이다라는 인사이트 있는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자본주의는 국가를 문화유산 공동체보다 마켓으로 바라보게 하고 모든 것을 숫자로 양화하며 꼭 필요한가를 넘어서 이게 귀한가, 편리한가, 쾌락인가 등으로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태생 자체가 미래를 끌어다 쓰는 한 번 멈추는 순간 다 같이 붕괴하는 폭주 기관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진보나 발전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고요.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세속화를 포함하고 있고 세속화는 비종교화를 의미하며 비종교화는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지 않는다면 공동체 결속의 약화를 초래합니다. 이런 자본주의 은행 대출 시스템의 발전 아래에서 온갖 미디어가 생겨났고요. 미디어는 세뇌를 시키는 장치입니다. 언론을 포함한 미디어는 결국 전 국민과 전 세계를 판타지로 세뇌시킵니다. 미디어는 사실 판타지를 파는 것이 주 기능이므로 현실에 대한 불만족을 일으키기가 쉽고 온갖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에서는 남자들만으로는 경제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국가라고 부르는 이 허구의 공동체 이념들끼리의 경쟁 속에서 인류는 각 집단에 소속되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여성을 노동력으로 고용한 순간 해당 국가의 생산력은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고 모두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을 노동력으로 고용하려면 교육시켜야 하므로 여성에게도 문호가 열리고 국가 경제는 성장하며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세계에서 타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세상 물정을 많이 알게 되고요. 남성을 더 이상 우대하지도 존경하지도 심지어 존중하지도 않게 됩니다. 마치 어릴 때 커 보이던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보니 한없이 초라하고 나약해 보이는 것과 비슷하죠. 특히 논리와 수학을 교육받은 여성들의 집합은 필연적으로 합리주의와 공정성을 추구하게 되고 이는 곧 여성해방운동, 초기 페미니즘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와 페미니즘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결국 모든 국가들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가장 일찍 발달한 서구 사회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북유럽과 서유럽, 특히 북유럽은 가장 좌클릭된 사회이며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 사회이죠. 유럽권 국가들이 비슷하지만 유독 북유럽은 이를 추구하기 위해 재벌 기득권 개혁과 마인드 리셋, 사회적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야 했고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이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유럽마저도 출산율이 이명 때 훨씬 아래로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북유럽은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인구 밀집도도 낮은 편이고 복지도 뛰어나고 경쟁적이지 않은 분위기라서 더 이상한 통계처럼 느껴집니다.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 환경인데 안 낳는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인간은 짐승일 뿐인데도 로봇처럼 지나친 합리주의와 논리 및 공정에 입각하여 여성과 남성이 똑같아질 경우 여성은 대다수의 남성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슬프게도 남성은 여성에게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을 바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애초에 남성에게마저도 진실한 사랑이 존재하는지도 의문이고요. 결국 우리는 서로 돕고 이용하며 약점을 보완하고 생존을 도모하며 번식을 해내는 계산적인 기계일 뿐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구 사회 중에서도 유일하게 특이한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이년부터 남녀 평등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좌클릭된 상태에서 시작된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의 마인드나 인권을 보면 다른 유럽권과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 출산율이 3명 이상입니다. 이는 종교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은 남녀 평등을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완전한 세속화를 이루지는 않았고요. 유대교로 똘똘 뭉친 전통주의 국가이자 여전히 1인 가구나 핵가족보다 대가족이 주류인 사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보수라고 하면 근본주의 유대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자녀를 6에서 8명씩 낳으며 유대교와 경전을 매우 중요시하고 자유연애보다는 혼전 순결과 정략 결혼을 선호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산율을 이들이 다 끌어올렸다고 보기에는 이들이 다수는 아닙니다. 세속화된 이스라엘인들마저도 최소한 2명 이상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세속적이고 자유연애를 추구하는 보편적인 남녀 커플들도 결혼을 꽤 많이 하고요. 2명 이상은 낳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똑같이 세속화되고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 유럽 국가들, 특히 완전한 복지 국가인 북유럽에서도 나오지 않는 수치입니다.
이스라엘은 인도처럼 후진국이고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요. 오히려 정반대이죠. 행복 지수 또한 북유럽 다음으로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사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즉 유대교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유대교와 모세 오경, 탈무드 교육이 자본주의의 세속화에 맞서 상당한 자정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성들은 남녀 평등의 영향을 받아 당당하고 진취적이며 나약하거나 의존적이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와 가정, 출산을 소중히 하며 남편을 존중하기도 합니다. 남성처럼 강인하고 합리적이며 책임감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마인드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애매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전통을 제대로 바로잡고 대대로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시대 흐름에 맞춰 인식 개선과 복지를 통해 제대로 빈곤과 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처럼 전통과 공동체 의식을 잘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북유럽처럼 복지 국가로서 사회를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애매하게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젊은 여성 우대 정책만 펼치며 기득권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전통과 공동체 의식은 붕괴시키면서 망해가는 것이죠. 일본처럼 방치하며 우클릭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일본의 여자력이라는 개념도 결국 남녀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고요. 이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회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사회 모델은 일본이나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회 구조를 연구하고 적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페미니즘은 자본주의의 결과로서 생겨난 자연스러운 산물이다.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여성도 노동에 투입되기 시작했고 당연히 교육을 받고 그러다 보니 남자와 여자가 동등해지면서 남성에 대한 존중이나 그런 것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교육을 받고 돈을 버는 여성들은 전통적인 성 역할을 거부하게 될 수밖에 없죠. 즉 자본주의, 여성교육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페미니즘의 확대, 기존 가족제도의 붕괴, 저출산으로 연결된다는 논리인데요. 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 흐름을 과거로 되돌려서 출산율을 높이고 가정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이미 이제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예외이다. 세속적인 국가이지만 종교적인 결속력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출산과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자유연애보다는 일찍 결혼하고 또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또 알다시피 여자들도 군대에 가잖아요. 남녀 평등이라는 게 다 같이 군대를 가고 나라를 지키면서 진정한 남녀 평등이 이루어져 있고 남녀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남녀가 통합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군대가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이제 징병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분단 국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성도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서 남자와 역할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20대 시절에 같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남녀 갈등이 아니라 남녀 통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실 한국은 이도 저도 아닌 상태이긴 한 게 전통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또 서구를 완벽하게 따라가지도 못했잖아요. 과거에는 유교 문화 속에서 가부장적인 가족 구조가 유지가 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페미니즘과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가족 구조는 붕괴된 지 오래이고요. 문제는 전통을 버렸음에도 서구식의 복지나 가족 정책을 또 적극적으로 들여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더 문제는요, 남녀 평등이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스라엘처럼 군 복무까지 포함해서 진짜 남녀 평등을 시행한 것도 아니면서 여성에게는 사회적 혜택을 더 주면서도 남성에게는 전통적인 의무, 부양의 의무, 또 국방의 의무까지 강요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죠. 그러면 당연히 남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성별에 따라서 한쪽은 책임을 더 많이 지고 한쪽은 혜택을 받는 입장이다. 연애, 결혼, 출산까지 이어지는데도 심리적인 장벽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자본주의 사회, 개인주의 사회로 돌입하면서 청년들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안 하는 게 나 한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더 합리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혼이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한두 가지 더 내놓는다고 해서 젊은이들의 마음이 쉽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 한국에서도 이스라엘과 같이 진짜로 남녀 평등을 이룰 필요가 있고요. 한쪽 성별에게 특혜를 주거나 짐을 지우거나 하는 그런 정책들을 수정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그 공동체 의식이 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단지 낳으면 돈을 얼마 더 준다 이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가족의 가치 또 출산과 양육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주변에 보면 확실히 종교를 강하게 믿는 분들이 결혼과 출산 또 가정에 대해서 가치를 높게 부여하는 분들이 많고, 아이를 여러 명 낳거나 또 입양까지 해서 키우는 분들이 이제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반대로 아무리 잘 살고 형편이 되고 한다고 해도 개인주의적인 가치관 또 이제 물질적으로만 따져서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는 쪽으로 사는 게 더 이득이다 보니까 오히려 딩크족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가치, 가족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유대교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사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변할 필요는 있고, 특히 진정한 남녀 평등을 이루어서 청년들 간에 남녀 갈등이 좀 줄어들면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남녀 평등이 아니라 남녀 갈등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정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절망스러운 마음도 드는데요. 여기서 국제결혼이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퍼센트가 높지 않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예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사연자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